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일은 결국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받는 거더라고요. 가슴 깊숙이. 숨조차 잠시 멎을 만큼 아프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. 하지만 그 얘긴 잠시 미뤄두고요.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나는 올해로 76이 되었어요.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지요. 아들 하나 낳고 조용히 착실하게 살아왔어요. 우리 부부는 30해가 넘도록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. 우리 아들은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재혼을 했지요. 두 번째 부인과는 잘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예쁜 손자 둘을 낳았지요. 우리 영민이 영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들이에요. 며느리가 아들 둘을 낳아줘서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. 하나밖에 못 낳은 나에게 둘이나 안겨줬으니까요.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낮 동안 아이들을 돌봐줬지요. 밥 차려주고 옷 입혀주고 놀아주고. 물론 몸은 힘들었어요. 하지만 마음은 놓였어요. 그래도 내가 보는 게 낫지.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마음이 안 놓였거든요. 시끌벅적한 집이 오히려 좋았어요. 사람 사는 맛이 났거든요. 첫째는 6살, 둘째는 이제 막 3살이 되었던 그 해였어요.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. 이 아이들이요, 정말 에너지가 넘쳤어요. 하루 종일 뛰고 소리 지르고 장난감을 던지고 뛰어다니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요. 처음엔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.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이들 웃음소리에 집이 꽉 찬 기분이었거든요. 근데 사람 마음이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.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지치기도 해요. 밥 차리고 치우고 빨래하고 애들 따라다니며 쓰러진 장난감 정리하고.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와요. 그날도 똑같았어요. 애들이 집안을 마구 뛰어다녔어요. 장난감이 날아다니고 컵이 깨질 뻔하고. 저는 참다 결국 큰 소리를 쳤어요. 얘들아, 그러다 다쳐. 순간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까르르 웃으며 달려다니는 그 발소리. 그때 정말 너무 걱정됐어요. 혹여 넘어져서 이마라도 찌을까. 그래서요. 정말 가볍게 엉덩이를 툭툭 2대 쳤어요. 아이고 그러다 다친다니까. 이런 마음이었어요. 정말로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넘어질까봐 아플까봐 그랬던 건데. 그런데요.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울먹이면서 달려가더라고요. 엄마 할머니가 때렸어. 그 말에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. 며느리는 저에게 물었어요. 정말 때리셨어요? 그래서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. 그대로 말했죠.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넘어질까봐 엉덩이를 2대 툭툭 쳤어. 정말 살짝 그냥 훈육이었어. 제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었어요. 그런데요. 그 아이 제 며느리는요.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제 뺨을 딱 2대 때리더군요.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.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.
아이들 앞에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토록 헌신했던 그 시간 앞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였을까요? 아이들도 놀랐는지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눈치를 보더군요. 그때 마침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. 저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. 내 엄마가 내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저 엉덩이를 2대 쳤는데 내 아내가 엄마 뺨을 때렸다. 그런데요. 내 아들 그 아이는 말하더군요. 엄마가 먼저 잘못했네. 요즘 애들한테 손대면 안 되잖아.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.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릴 적 그 아이 열이 나면 밤새 가슴에 이불 덮어 안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주고 돈 없을 땐 내 옷 한 벌 안 사고 그렇게 평생을 쏟아부은 아들인데 그 아들 입에서 엄마가 먼저 잘못했네. 그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사랑했기에 더 깊게 박힌 말, 뺨 한 대보다 더 아픈 한마디. 엄마가 먼저 잘못했네. 그날 저녁이었어요.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. 집안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. 아들이 그런 말을 하고 나간 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. 그리고 밤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. 평소처럼 조용히 신발을 벗고 늘 앉던 자리에 앉더군요. 나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어주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. 그리고 하나하나 다 얘기했죠. 내가 손자를 얼마나 아꼈는지,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,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,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아들이 한 말까지.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도 못 낸 채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. 남편은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.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눈도 피하지 않았어요.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더군요. 그러다 그 사람 내 남편이 딱 한마디 했어요. 저 자식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.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울 수밖에 없었어요.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.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그 어떤 말도 없이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부동산과 통화를 했습니다. 시세 8억짜리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살아온 그 주택을 5억에 급매로 내놓았어요.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.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? 그랬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. 이 집에서 더는 살 이유가 없어. 그 후 모든 게 빨리 진행됐어요.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요. 일주일도 안 돼서 새 주인이 나타났고 우린 서둘러 짐을 쌌죠. 말 한마디 없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. 그 아이들에게는 이 집에 남은 우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테니까요. 하지만 우리는 정했어요. 이제 우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라고. 손자들 말이지요.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. 우리는 조용히 동네 이웃에게 찾아갔습니다.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이들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. 그리고 간곡히 당부드렸죠.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부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. 전화번호도 바꿨어요.
세상과의 끈을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끊어냈어요.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을 때 그 집엔 아무도 없었지만 수십 년의 기억들이 벽마다 스며 있었어요. 아이 울음소리, 밥 짓는 냄새, 명절날 북적이던 현관. 그 모든 것에 우린 작별을 고했어요. 그렇게 우린 떠났어요. 말 한마디 없이, 원망도 없이, 다만 결심 하나만 들고요.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린 우리 둘만의 삶을 향해 나아갔어요.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르죠. 그래도 부모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.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어요.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한 사람의 노부부일 뿐이라고. 사랑만으론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.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우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온 것뿐이에요. 사람이 말이에요. 정말 눈물 나게 외롭고 힘들 때는 그동안 사랑했던 기억까지 죄다 지워버리고 싶을 때예요.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사를 결심했어요. 말없이 짐을 싸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. 우리가 향한 곳은 작고 조용한 실버타운이었어요. 남편도 저도 거기서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.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저녁이면 옛날 얘기를 나눴죠. 저도 참 오랜만에 웃었네요.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며느리와 아들은 그날부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고 부탁하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웃에게 전해 들었습니다. 우리와 연락이 안 되니까 이웃집까지 찾아왔대요. 새로운 집주인이 이 집 저희가 매입했습니다. 다음 달까지 비워주세요. 그 말에 아들은 너무 놀랐다고 해요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, 저희가 어디로 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겠죠.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변 이웃들도 우리가 부탁한 대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요. 세상이 조용해졌어요. 비로소 나와 남편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온전히 시작된 거예요.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찻잔에 김이 오르고 남편은 신문을 보며 미소 짓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죠. 여보, 우리 이제야 좀 살겠네요.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. 어머님,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? 아드님이 그렇게 해도 그래도 피부치인데요.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.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. 밤마다 꿈에도 나와요. 작은 손으로 제 손 잡고 웃던 그 얼굴들. 하지만요.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.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. 그 아이도 아마 많이 지쳤을 거예요. 아들도 마찬가지겠지요.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내 손을 먼저 놓을 때 그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답니다.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보이더군요. 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자신을 버리며 살았는지,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 할머니로만 살았다는 걸요. 지금은요, 늦은 오후에 차 한 잔 마시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. 그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 한 사람과 남은 생을 조용히 따뜻하게 살아가려 합니다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엄마로, 누군가의 며느리로 혹은 할머니로
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.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. 사랑은 절대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.